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문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평래입니다. 요즘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네. 졸업은 했는데 학교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소식 네.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요. 맞아요. 바로 취업 준비 때문인데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들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그 일자리는 참 많고 예. 직업도 많은데 네. 왜 나는 이렇게 취직을 못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멋진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려 30개가 넘는 직업을 거쳐서 비로소 내 지금의 일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힘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기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가득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알려드리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김영기 씨는 이제 미용업에 종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얼마나 되셨습니까? 8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31년 차가 됐었고 86년도 미용실에 종업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8년 만에 그 매출 10배 올리고 제가 미용실을 인수하게 됐었고 인수한 지가 지금 이제 21년 됐네요. 네.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42개 지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0여 명 직원, 연 100만 명 이상 고객님을 모시고 있는 알토란 같은 미용 기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미용 업계에서 성공을 거두셨는데 네. 그런데 예전에는 미용 일 말고 다른 일들을 참 많이 거치셨다면서요? 예. 미용하기 이전에 직업이 한 30여 가지 직업이 됩니다. 냉동사, 공업사를 운영을 했었고, 그 노점에서 신발 장사, 커피숍, 밀감 장사, 뭐 부채 장사, 장사라는 장사는 아는 것이 없죠. 한 30여 가지 직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거쳐오시면서 지금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던가요? 예. 저는 이제 막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일, 전기 일하고 막일 하면서 지금 와가지고 저희 이제 미용실 공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죠. 제가 다 할 수 있고요. 예전에 직업에서 다 하실 줄 아시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한때는 맥가이버였습니다. 이 손 거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아주 다재다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저는 이제 뭐 법원 공무원 하다가 변호사, 지금 방송까지 해야 겨우 3개인데. 많이 하셨네요. 많아요? 한 30까지 하셨다는데, 와.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힘드셨어요? 전부 다가 힘들었고 전부 다 행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나이에 막일 하러 다녔었는데 밀양 업사무소 신축 공사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있고 저는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친구 어머님하고 친구하고 제 뒤를 지나가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창현아,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새끼 같이 된다. 이 말이 너무너무 서럽고 억울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밀양의 고향이니까 밀양에서 일을 하지 않고 울산에 가서 막일을 또 했습니다. 울산 가서 11월 달에 울산 갔는데 12월 달에 너무나 추워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죠. 34일 하고 나서 고향으로 오면서 열차 안에서 글을 적었는데 너무 추웠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꽃갱이질, 삽질. 이제는 절대 일은 하지 않겠다 하고 고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그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셨나요? 예, 저는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또 아버님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전부 다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행복하게 잘 모시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책임,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 어머님 모습 보면서
언제나 힘든 것은 뒷전이고 어머님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극복이 다 됐었고 예. 그 이후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공부도 네. 많이 하시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정철상 씨는 커리어 코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저는 이제 취업 진로 분야에 강의하고 글쓰기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 코치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커리어 코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 코치를 떠올려 보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커리어와 관련해서 그들의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해서 또 산업 시대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일을 제가 이제 강의하고 글 쓰고 상담하는 일로 도와주는 일을 커리어 코치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은 강연 장면 같긴 네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저 전교생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이 하는데 뭐 기립박수를 정도로 주부들입니다. 주부들도 강의하시고 하고요. 요즘 상담하고 경단 있는 여성들도 장면입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예. 커리어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저성장 시대에서는 이제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저성장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안내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직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뭐 두 번째 직업을 그렇죠. 가질 수 있게 세컨드 이렇게 커리어, 인생 전환점을 그런 또 일들을 해주는 그런 도와주시는군요. 일도 합니다. 요즘 사실 뭐 취업이 힘든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네. 사실 취업을 한 후에도 사실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 요즘 별로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 좀 잘 새겨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들의 커리어를 코치해주는 네.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 예전에는 그 자기 일을 못 찾아서 방황도 참 많이 하셨다고요. 예, 방황 많이 했죠,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그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직업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갈등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 분야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일이 봉제공장 직공에서부터 뭐 우편물 분류, 영어 강사, 무역 사무원, 브리테니커 세일즈맨, 네. 그다음에 해외 마케팅, IT 기업에도 있었고 대학 교수로도 있었고 네. 전문 경영자로도 있었고 헤드헌터로도 있었고 블로그 칼럼니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나이가 제가 다 어떻게 말을 되는지 나열하기도 모르신 것 많을 같은데. 정도로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1년에 몇 번씩 직업을 바꿔야만 할 것 같아, 지금. 예, 나이랑 예, 가늠해보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책으로 담아내셨다면서요? 네, 책으로 제가 이제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30번 했던 직업. 남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강의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경험담을 써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행복했던 경험, 불행했던 경험, 성과를 냈던 경험을 쓰라고 해놓고 맞아요. 말로만 하고 저는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100개 정도를 정리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게 제 자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보통 뭐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차지를 하지만 사실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 아마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데 이제 본인의 경험을 쭉 적으셨는데 그 많은 일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일을 하기까지가 이렇게 어떠셨어요? 지금 일을 찾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핸디캡이 아마 각자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외모든 재산이든 학벌이든 네, 이런 있죠.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오히려 핸디캡들이 자기를 키워내는 영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핸디캡에 굴복하지 말고 네. 저는 나아가라고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정철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핸디캡이 어떻게 적용이 되신 거예요? 저는 핸디캡이 이제 직업이 이렇게 항상 옮겨 다니는 게 저한테는 핸디캡이었죠. 그래서 바꿔야만 했던 네, 직업을. 그래서 조금 수동적이긴 한데 어쩔 네. 수 없이 제가 옮겼던 가정이다 하다 보니까 바뀌어야만 했던 이렇게 그 썼습니다. 경험들이 오히려 네, 오히려 저에게는 강점이 되고 제가 이 전문가가 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래. 예. 경험은 뭐 돈 주고라도 네. 사야 되는 만큼 중요한 예. 거잖아요. 두 분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이 자리에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 김용기 씨께 어떻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안 좋은 직업. 제가 한 직업 30여 가지 직업 중에서 안 좋은 직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귀천, 귀한 직업과 천한 직업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귀하게 버린 돈은 좋은 직업일 것이고 천하게 버린 돈은 안 좋은 그 직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천안 직업 안 천안 직업 떠나서 저는 냉동사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1등을 했고 신발 노점에서 신발 팔아도 1등하고 뭐 커피숍에서 그 지역에서 1등하고 그렇게 1등하니까 돈이 수입이 생겼었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박수 치셨어요. 저 친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네. 신발 판매에서도 좋은 직업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부가치가 좀 올라가고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은 다 좋은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방청객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업의 네. 가치가 매겨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정철상 씨께서는 생각하세요? 저도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천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천 다들, 의식이요? 의식은.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네, 힘든 뭐가 일은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직업, 좋은 직업, 남부럽지 않은 직업, 알아주는 직업 이런 직업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글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고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사실은 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도 사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행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블로그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택시 기사를 운전하시거나 마트를 운영하시거나 구두를 닦으시는데도 정말 고귀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직업 기천 의식을 깨트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안 해본 일 없이 네. 아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이야기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네.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트 공개하겠습니다. 1,000만 원의 약속. 예 하고 크게 대답해 주신 우리 김영기 대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뜻인가요? 1,000만 원의 약속. 제가 10년 전에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1,000만 원의 약속입니다. 저 제목을 적게 된 배경이 제가 17살 때 아버님 그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일찍 여우셨군요. 그리고 아침에 부엌에 나오면 어머니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동기는 아픈데도 병원에 모시고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버님 돌아가셨고 내가 돈이 없으면 어머니마저도 중환에 들면 돌아가시겠구나. 어머니를 제가 보호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방이 이제 제 방이 됐는데 거기다가 시간 날 때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글을 적었습니다. 얼마나 포부가 졌으면 그죠? 예, 나는 10년 내로 내 26살까지 못 쓴 일이 있어도 1,000만 원을 모을 것이다. 1,000만 원을 모을 것이다. 1,000만 원을 모을 것이다. 그게 지금 1,000만 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76년도 제가 17살 때.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그러게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일 것 그죠.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비전이 달성이 됐습니까? 예. 1,000만 원 글 적고 제가 한 4년, 5년 만에 군에 가기 전에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아놓고 그 군에 가게 가능해요? 되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976년이라고 하면 뭐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들 크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도 돈 많으면 좋겠죠.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에서 제일 억대 부자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그 억대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살이를 했는데 무슨살이 하다가 지풀에 잠자다가 지한테 물렸대요. 네. 그때 지천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천석군 부자가 됐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대로 됐네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네. 제 조그마한 손을 지구멍에 넣어놨고 지가 와서 물어갖고 이렇게 매일같이 지구멍에 손을 넣고 있은 데가 있었고 지천석 하시려고요? 엄마 아버지 사이가 참 좋으셨는데 네. 그 한 번씩 언쟁이 있을 때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돈하고 결부되지 않는 언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 마음에. 간절하게 네. 정말 부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가정 환경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념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쥐구멍에 손까지 넣어 볼 정도면. 그럼 돈이 없어서 학교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네. 그렇다면
중학교까지 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형편 때문에. 졸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하신 일은 어떤 건가요? 예, 졸업하고 나서 정말 돈 벌어야 되겠는데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자문을 얻을 만한 선배들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아, 무슨 일을 할까? 그때 이제 아버님이 운명하기 좀 전이었었는데 누워 계셨어요. 네. 아빠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남 기술을 배워라.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무슨 기술을 배우라는 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문 얻을 데가 없어가 제가 그때 이제 연필에다가 육각형이지 않습니까? 네. 연필에다 직업을 적었습니다. 냉동사, 철공소, 모직회사, 그리고 도자기 뭐 이렇게 6개 적어가 또르륵 끊었는데 그렇게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운명이었습니다. 냉동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냉동사. 그래서 다음 날 시내 냉동사에 가서 아저씨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네. 안 된대요. 다음 날 또 가가 또 일 좀 시켜주세요. 그 우여곡절로 그 냉동사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 5,000원 받고 일을 5,000 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2년여 동안 냉동사에서 열심히 일한 어느 날 그 사장님의 가정사에 의해서 제가 그 냉동사를 인수를 받았는데 그때가 78년도 19살 때였습니다. 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19살. 19살 사장 돼가지고 21살 군에 가기 신청서 받을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정말 1,000만 원보다 많은 돈을 모아놓게 되었죠. 아, 그렇게 되셨군요. 아니 근데 일이 그렇게 이제 잘 되셨는데 예. 왜 또 일을 이렇게 또 바꾸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 예, 말이에요. 우리 박사님 군에 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21살 신청서 받고 나니까 그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에 간다고 냉동사를 거기 기사한테 팔고 물려주고 제가 군에를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한테 팔았으니까. 아, 팔고 가셔서. 네. 그렇게 해서 제대하고 나서 어머님한테 이야기했죠. 도시로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고 이제 도시가 큰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부산에서는 되셨네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부산 내려가서도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잘한 직업이 있는데 뭐예요? 커피숍을 85년도에 강북동에서 커피숍을 했습니다. 다방이 금메라가 나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인수해가지고 제 돈 전부 다 투자하고 돈 빌리고 해서 커피숍을 열었는데 첫 달 매출액은 너무 행편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객이 없는가?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많이 들어올까? 고민하다가 무료 시험권을 강북동에서 나눠줬어요. 여자분들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무료권을 가지고. 그럼 무료권 가지고 온 고객분에게 커피만 준 것이 아니고 파르페도 서비스를 주고 네. 커피 리필도 달아주고 몇 분 안 했는데 고객 수가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인사말도 바꾸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때 700원 커피를 한 잔 팔기 위해서 16번에서 18번 이렇게 예를 갖추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화물했던 고객은 금방 단골 돼가지고 떠오고 줄시 않고 커피를 팔았습니다. 야. 아, 정말 대단하시다, 그죠? 예전에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게 이모를 따라서 남포동 광복동에 나가봤는데요. 그런 표를 가지고 다방 같은 데를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무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커피는 못 마시니까 물만 마셨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 거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야,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아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커피숍이 잘 되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미용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옮겨온 계기가 있으셨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커피숍 줄 서가지고 커피 파는데 매출액이 하루에 15만 원밖에 안 오르는 겁니다. 네. 더 열심히 하면 계속해서 20만 원 되고 30만 원 매출이 올라가면 절대 직업을 전업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매출액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단골로 오던 고객분 중에서 미용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젊은 사장 이 정도 이렇게 손님이 많으면 정말 돈 많이 벌겠네. 예, 많이 벌입니다. 얼마나 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씩 벌입니다. 100만 원이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금액이었습니다. 100만 원 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100만 원 벌려고 이렇게 고생하시나. 그래서 무슨 이야기십니까? 자기 미용실 하는데 파마 3사람만 말면 월 100만 원 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기가 것 믿었어요.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부동산에 와가지고 커피숍 권리금 많이 줄 때는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엄청 많이 받고 팔고 바로 미용실. 정말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미용실. 미용실로 네. 그 미용실이 지금 제가 하는 미용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운명적인 거. 인연이 있고 네. 네,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늘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야. 생각이 들고 한편 그러면은 정철창 씨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기티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인상도 밝으시고 비용 많이 받고 잘하신 것 같아요. 친구들도 항상 저를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아닌가요? 예, 버려진 버스 안에서 그냥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고철버스 안에서 내 식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늘 물이 새고 이러다 보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을 드러내야 하는 어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게 이제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놀러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집은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때를 추억하시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슴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형편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공부는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힘들면 또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네. 또 열심히 안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난하니까 이제 나는 대학을 못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다들 기억하실 줄 모르겠지만 가난하면 남자는 기술을 이제 이제 봉제 공장을 가고 봉제. 여자는 미싱 미싱. 공장.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네. 봉제 공장에 들어가야 됐다라고 생각했더니 어머님이 아버지가 또 그래도 너는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융통을 내서 네. 낮에는 봉제 공장 다니고 저녁에 야간 대학을 아. 다녔습니다. 앞서 그 30가지가 넘는 일을 네.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많은 직업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직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한 그 봉제 공장 직공인도 기억이 나고요. 왜냐하면 제일 나중에 처음. 대학생이라고 제가 잘릴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데모하러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해서 맞아요. 했는데 그럼. 나중에 대학생이 그 당시에는 귀하던 시절이어서 네.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설득해서 그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했던 일 중에 이제 방송국의 외신부 기자 일을 생각했습니다. 폼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식 기자가 아니고 네. 프로덕션 소속의 외주 기자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한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IMF 구조조정 때 나왔었는데 그때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와. 네, 그때 일 체력이 방송국 일이라는 것이 다른 일을 했을 때도 네.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제가 많은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그때 일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랬군요. 많은 일들을 거쳐오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또 어떤 거였어요? 힘든 일은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취업 사이트라는 데 들어가서 경영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폼나지 않습니까? 경영자를 하게 됐는데 이게 참 겉으로 보면 명함의 사장이라고 하면 좋지만 네.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다른 것보다도 직원들을 이제 정리해고해야 되는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네네.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누구를 해고해야 될지 네. 그걸 말을 못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이 단장이 끊어지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술 많이 드시면 이렇게 단장이 끊어지는 느낌이 한 달 내도록 있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네,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다 받아왔는데 아무 영향은 없는데 없고, 스트레스성 위험. 그때가 이제 몸무게가 6개월 만에 10kg가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 옛 속담에 이렇게 이제 뭐 우물을 파다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취급을 자주 뭐 폼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보고 만나면 좀 정신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인내심이 없을 이런 생각을 많이 그렇게 안 합니다. 좋게 사실 생각하실 좀 수도 없기도 있어요.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사실은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또 어르신들도 야 너는 좀 한 군데 직장 딱딱 있어야지 이러면 어른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야 폼 나잖아. 남자가 여기저기 다녀봐야지. 막 그러면서 했는데 속은 이제 문드러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좀 안정적인 직장에 있고 싶었는데 저도 아마 반대로. 그랬으면 다른 데 안 옮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고 당하거나 구조조정 당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아픈 추억이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 겉으로는 그랬지만 사실 불안정했죠. 그게 제가 좋은 직장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겪어야 될 진로 고민을 제가 그때 심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절박함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 공감 형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장까지 되었는데요. 이야. 그게 월급쟁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나중에 사표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직사 생활이 되었죠. 그게 집에도 못 가고 이제 불말부부할 당시였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제 인생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곤 했었는데 그때 저를 좋게 보셨던 분이 대학교 교직원인데 아니 우리 대학에 교수를 채용 중에 있는데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네. 어떤 교수 과인데요? 좋잖아요. 폼나잖아요. 근데 어떤 과인가요? 전공이? 그래서 취업 전담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 요즘은 대학에 이런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르시죠? 네. 모르면 나이가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취업 전담 교수로 이렇게 한 3군데 대학에 스카우트 될 정도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그 배경이 네. 지금 학생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유용한 자양분이 되셨네요. 네네. 예. 오히려 늘 학생들한테 감사해야죠. 전화위복이다. 참 밝으시네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김영기 씨께서는 커피숍을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그때는 사장님이셨잖아요. 예, 근데 직원으로 미용실을 들어가셨는데 예, 맞습니다. 막상 처음 일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직원들 마인드가 전혀 안 돼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 직업 잘못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수준 마인드가 이 정도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 미용하는 30여 년 전에 미용하는 분들 수준이 교육 수준이 이런 게 저도 학교 공부를 안 했지만 저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큰 거 얻을 수 있겠다 희망을 걸었었죠. 정말 얼마 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인드라는 말씀이 예. 이 서비스 정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바꿔서 좀 무장을 시키셨나요? 이제 그 미용실에 처음 한 군데 왔던데 그분이 2군데 하고 하군다고 여러 업종을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로 손님이 많고 지금 제가 하는 데는 손님이 너무 없는 겁니다. 이 미용실로가 책임자가 됐어요. 저는 주인은 아니고 종업원에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자라고 외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월급 받는 디자이너였지 않습니까? 네. 월급 받는 것을 인센티브로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매출액이 꼬파기가 됐습니다. 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월급 받던 친구들 매출액 대비해서 인센티브로 20% 주겠다 했더니 네. 200만 원 매출하던 친구가 40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이 80만 원, 40만 원 받던 친구가 80만 원 됐어요. 이거 한 개 바꿨을 뿐인데 너무 디자이너들 너무 좋아하고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교육을 시키면 월급 받을 때는 교육한다고 역정내던 친구들이 교육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고객이 더 오면 자기 매출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는가 같이 의논도 하고 그 결과 얻어낸 것이 커피숍 할 때 줄 세워놓고 커피 팔았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쿠폰 전단지 들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저는 전단지를 들고 학교 앞에 여대 앞에 가가지고 전단지를 그 10년 동안에 매일 2,000장씩 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커피숍에 또 소득 본 것이 이거였습니다. 네. 인사말 하나 바꾼 것밖에 없는데 고객이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어서 오세요 하는 인사를 네. 바꿨어요. 안녕하세요로.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 번 쓰고 나니까 다른 미용실에서도 안녕하세요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99년도에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사랑합니다로 처음으로 바꾼 사랑합니다. 사람이 사랑합니다. 저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랑합니다가 네. 뭐 좀 사랑합니다 많이 인사인데 네, 맞는데 네. 제가 99년도 사랑합니다라고 하자고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고객님이 들어올 때 사랑합니다 하면은 남자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깜짝 이야기해요. 놀랄. 내를 사랑한다고 직원들이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해봐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100% 사랑합니다 하는 데까지 2002년 1월 1일부터 100% 사랑합니다. 인사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매출액이 기하급수로 올라갔죠. 8년 만에 매출 10배 올리고 제 미용실 네. 정말 간단하게 뭐 소득이 계속해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모든 광고에 사랑합니다 이제 단어를 많이 쓰던데 그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대표님이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금방 사진을 보니까 막 이제 많은 미용사들이 이렇게 예. 뭐 일을 하고 계시던데 대표님은 그럼 경력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머리 하는 기술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제가 이제 미용실 인수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이는 미용실 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용실을요? 미용실을 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밤에 학원을 다녔죠. 마치고 나서 3개월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치러 갔는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고 여자들밖에 없는데 저 혼자 남자였어요. 네. 시험관이 계속해서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렸어요. 뭐 너무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 기술 능력도 이제 3개월밖에 안 했으니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뭐 라면 끓인다. 계속 본 거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정확하게 정교하게는 못 하겠는 겁니다. 저기 심사위원들 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또 수고 인사로. 많았습니다.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했는데 인사 덕분에 아마 제가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공하는데 이렇게 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대표님 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데요. 그러면 미용 기술도 있으시니까 손님들 머리도 직접 해준 경험도 있으시겠어요? 예. 그 자격증 따고 그때 이제 이웃 나라에서 유행한 것이 남자들 아이롱 폼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래 그게 이제 뭐 책 잡으면 계속 아이롱 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일본에 가서 그 기구를 장만을 하고 네. 또 거기서 아이롱 기술을 배웠어요. 그렇게 와서 제가 남자 머리 아이롱 포머만 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포머 요즘 파마가 트렌드인데 네. 그때 파마 남자 머리 짧은 머리 퍼머를 유행시켰던 장본인이 저였습니다. 상당히 앞서가셨네요. 그 이후에는 뭐 지금 이제 그 미용실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지금 아는 지가 20년이 넘었네요. 다음에 우리 박사님 제가 모시고 파마 한번 파격적으로. 저렇게 치고 한번 까였습니다. 예, 지금 파마 해가지고 왁스 젤 딱 바르면 굉장히 멋있게 10년은 젊게 만들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아니 꼭 근데 모시고 싶습니다. 미용업에 30년 이상 종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목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오늘 제가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직접 머리를 했어요. 오늘 제 헤어스타일은 어떤가요?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짧은 쇼컷. 예, 어떻게 그리고 이런 머리인데요, 선생님? 쇼컷에 조금 염색을 좀 더 밝게 하면 네. 정말 우아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흔히 네. 그 장사하다 보면 네. 간도 쓸개도 다 내놓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손님도 손님이고 네. 또 직원들을 대할 때도 고충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없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간설계 서비스 업종에 있으면서 정말 뭐 다 있겠지만 표정이라든가 이 부분 서비스 프로페셔널 마인드가 안 되고는 경영하기가 힘들겠죠. 네. 고객님한테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언제나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네. 네가 하고 싶은 표정 하지 말고 고객님 보고 싶은 표정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한테 고객은 머리하러 오시는 분도 고객이지만 더 소중한 고객님은 내부 고객님 직원이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정말 간설게 다 빼놔놓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깍듯이 존중해주고 예우해주고 반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 뭐 늦게 오면 왜 늦게 왔어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 왜 늦게 왔어 하면은 다음 날 그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많이 피곤했구나. 근데 좀 쉬면서 해. 자, 더 무서울 것 같은데. 빼놔놓고 고객 모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사장님이 직원의 그 눈치를 보시는군요. 예. 고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고객입니다. 예. 예. 저런 그 마음가짐이 오기까지는 수많은 또 여러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분들의 얘기 아주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다음 차트를 통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무지개가 뜨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야 쓸모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많은데 네. 화장품 종류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화장품 종류를 알고 메이크업 종류도 알게 되고 생활용품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영업 활동했던 경험들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부산에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대 정도가 되면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자리 찾아보려고 창업 아이템 찾아보려고 서울에도 가고 하면서 이제 브리타니커 세일즈라든지 창업 세일즈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 안 될 걸 했는 거 아닙니까? 주식 투자를 했다. 그래서 주식을 해서 집 한 채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의 절박함을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일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절대 돈을 허투루 버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 다짐을 했던 게 그래서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 이런 생각이 실패한 듭니다. 경험도 큰 깨달음을 주니까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여러 경험 끝에 그 생각하시기에 일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3개월 동안 자격증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작심삼일 아닙니까? 네. 사람들 담배 끊는다라고 하고 3일 하듯이 일하는 삼일만 다시 것도 결심해야 초심을 되잖아요.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랬을 때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윗사람한테도 배워야 되지만 동료들에게도 배우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고 부하 직원에도 배워야 되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때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자세로 배운다라면 3개월이면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저는 그 분야의 준 전문가는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요즘 그 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취업이 어렵고 뭐 바늘구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학생들 상담하시다 보면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하나요? 고민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긴 한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스펙입니다. 스펙. 네, 네. 소위 말하는 스펙이 뭔지 좋아요. 잘 모르실 것 같은 주부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조건을 가지고 스펙이라는 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학벌, 학점, 뭐 어학 점수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이면 반수라는 걸 합니다. 그게 수능 준비를 하는 거죠. 다시. 예. 2년이 지나면 또 편입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편입 준비하고 그다음에 학점도 중요하니까 학벌 세탁과 더불어서 학점 세탁도 합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스펙을 자꾸 쌓으려고만 하는데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손실도 커요. 네. 근데 이게 기업들이 과거에는 진짜 스펙을 다 졌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제가 학벌이나 대기업들이라든지 공기업들 채용 대행을 한 200군데 정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학벌 따지고 학점 따지고 네. 외모 어학 따지고 점수. 많이 따졌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정말 학생들에게 이 바뀌었다는 거에 또 얘기해 줄 네. 겸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네, 저도 믿기지 않은데요. 네. 요즘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기업에 알선하는데 명문대학교 학생하고 지방대학교 학생이 이제 2명이 지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명문대학교 학생이 될 줄 알았어요. 스펙이라는 소위 조건이 모두 네. 다 좋았었는데 네. 지방대 학생이 된 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한테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인사 담당자가 그러는 겁니다. 이 명문대 학생은 취업을 준비한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업은 서로 네. 역량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스펙에 매달리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뀌는 상황들을 철저히 잘 좀 인식을 하고 예. 거기에 또 대응하는 게 네. 취업난을 뚫는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지혜롭게 네. 좀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정철상 코치께서는 이 일을 네. 계속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또 자기활도 하시고 그러시죠. 어떤 네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저는 1년에 이제 많이 읽을 때는 300권 정도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1년에 100권 이상씩 한 15년 정도 읽었고요. 네. 글도 많이 씁니다. 거의 하루에 한 개꼴 글을 써서 네. 1년이면 한 200~300개 가량 글을 씁니다. 이야. 그래서 그리고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이런 사색하고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학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성공하는 리더들은 보면 항상 그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김영기 씨는 그 자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또 하고 계시죠? 예, 좀 전에 우리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한 같이 저도 책상 앞에 하루에 2~3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14분, 24분 동안의 명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할 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은 책상 앞에 앉아 책을 보고 요즘은 이제 책을 책방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좀 많이 이렇게 찾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그리고 이제 저는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800여 명 직원하고 같이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뭐니 해도 머리를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리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요즘은 플랫폼 회사, 앱 개발 이런 쪽에 굉장히 돈이 많이 모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도 하고 예. 있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두 분 계획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철상 씨부터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부산에 보니까 저는 이 부산이라는 게 대륙의 기운과 해양의 기운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 진로 전문가들 많이 양성을 해서 제가 한 200명 정도 양성을 하고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으로 와서 취업 진로 교육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부산의 유능한 인재들을 전 세계로 이렇게 보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인재들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김영기 대표께서도 예. 앱 개발, 미용 관련 앱 개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두 분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